이런 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되고 바닥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에권이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배팅이에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돈이 없으신 분들은 모의 투자라도 연습해 보세요. 쉬면 안 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장이 정말 힘들어요. 예, 뭐 시장이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뭐 주식시장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주식시장에 있어서 갑자기 뭐 변수가 된 건 아니죠. 근데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뛰어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뭐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 이거보다 더 극심한 공포도 이겨내는 주식시장이지만 뭐 막상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지나고 보면 저게 태풍이 지나간 거구나, 지나간 자리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만 태풍 속에서 바람을 맞고 있을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녹화하는 날이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했고 네. 파월의 금리 인상 연준 매파 발언 나왔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시장의 이 하락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LG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글로벌리 이 금융 시장에 이제 뭔가 어려운 이 갭 하락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우리나라만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빠지고 유럽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의 악화 속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기름을 부었다. 이 정도로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왜 빠지느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말을 바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파월 의장이 작년 8월만 하더라도 그 인플레이션 기준을 평균으로 가져가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2%.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2% 밑에서 하회했던 것들이 그 뒤에 3, 4%까지 올라가도 평균 2%를 하니까 당분간 금리 인상이 없겠다라고 안심을 줬다가 갑자기 겨울서부터 매파적인 발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또 룸을 또 활짝 열어놨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당연히 호재는 아니죠. 더군다나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그동안 풀어놨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이것도 뭐 호재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우리가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하나도 앞이 안 보였죠. 그렇죠.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최선이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기업들이 그래도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활동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 가치가 의외로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성장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장 섹터는 2020년과 2021년에 우리가 박수를 쳐주면서 높은 밸류를 줬어요. 근데 이 성장주가 갖고 있는 꼬리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그 성장주가 보통 가치주로 변합니다. 가치주로 변했을 때 성적표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저는 말씀을 좀 드리면 넷플릭스가 주가가 꺾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이 꺾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정말 위로해줬던 넷플릭스인데 그 시장에 이제 디즈니도 뛰어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뛰어들고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먹거리가 있는데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성장주들의 성적표가 생각보다 덜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카카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뻐 보일 때는 한없이 이뻐 보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사람 관계도 이뻐 보이다가 뭔가 삐끗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고개가 들은 거죠. 저는 이 녹화일 기준으로 2차 전지 소재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게 뭐 단순히 뭐 내부자 거래 정도라고 치면 큰 뭐 데미지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의구심을 투자자들에게 주는 거죠. 에코프로 BM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일부 임원들의 일탈, 뭐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밸류가 지금 맞아? 되게 많이 올랐죠.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걸 지금 뭐 100한 20, 30배 정도 밸류인데, 야, 이 밸류가 맞아?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무섭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저는 2차전지 소재는 앞으로 발달하고 이 8.15에서도 거듭 말씀드렸고 그 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밸류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게 저는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무섭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저 같은 사람도 벌써 한 걸음 물러섰거든요. 제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8.15에서 말씀드렸던 게 8.15 출연 초반만 하더라도 조선주들 좋게 말씀드렸다가 조선주 지금 발을 뺀 것처럼 이런 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되고, 그다음에 동학개미 운동에 뛰어드셨던 분들이 장기 투자, 존버 이런 개념으로 기다리면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오히려 데미지가 확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여기다 돈을 더 붓는 게 맞아? 틀려? 처음에는 빠지니까 물타기를 활발히 하시면서 개인 고객 위탁금이 60조를 지켜왔는데, 야,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한다라는 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니겠는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근데 어쨌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이제 LG화학, 네, 예. 이쪽의 주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고평가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LG화학도 뭔가 네.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냐. 네. 그 다음에 또 저평가 그 부각이 되면서 SDI가 그렇죠. SK이노베이션에 예. 좋지 않겠냐. 예.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벌어진 현상은 예. 다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은 이제 별개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연결 재무제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 회사죠. 이제 LG 화학은 화학회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회사죠. 이제 LG 화학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화학회사만 생각하셔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논리가 있죠. 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인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절반도 안 되니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겠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110조. 110조니까요. 그러니까 110조가 적정하면 SK이노베이션이 따라 올라오겠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저에 과연 100조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높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따라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카카오뱅크도 플랫폼으로 상장했을 때 방송에서 있을 때 난 카카오뱅크 플랫폼 인정 못하겠다. 뱅크다라고 받고 그 밸류가 지금 논리가 맞는 건데,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로 접근해야 되냐. 그냥 시중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야 그게 맞던 틀리던 자꾸 연습을 하시면 나름대로 혼자 주식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커지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예.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네. 이제 2,600선이란 말이죠. 2,800선을 지지할, 이거 뭐 그저께까지만 해도 2,800선은 지지되지 않냐. PBR 1선이니까 좀 될 네. 것이다. 이제 뭐 근데 그랬죠. 2,700 깨지고 오늘 2,600 예. 왔어요. 문제는 네. 2,400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2,400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2,300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간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역대 IMF 때라든지 서프라임 때 PBR을 안 깼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논리를 펼쳐왔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PBR 1선, 2,800선은 웬만해서는 안 깰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은 좀 더 빠지고 올라가는 것도 생각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항상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진짜 뭐 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기회는 한편으로서는 지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무슨 소리냐, 무슨 배부른 소리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성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죠. 이제 어제부터 신용이 노출이 됐을 거고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안 그러면 반대매매도 나갈 것이고 그게 반대매매를 불러가고 또 가장 무서운 것은 기관의 로스컷을 불러들인다. 기관의 로스컷이라는 것은 반대매매 개념인데요.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각 기관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 빠지면 그 종목은 무조건 손절해라라는 로스컷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기법인데요. 이런 것에 걸리는 게 상당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용이 신용을 부르고 로스컷을 부르고 또 신용이 부른다. 이런 회전까지 가능성인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신용잔고가 우리가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 이맘때 신용잔고가 거의 28조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20조 정도까지 줄어서 나름대로 좀 선방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바닥을 예단하지 말고 그 대신 지금은 이제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보석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보석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일단 바닥 확인,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울 때는 또 비관론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네. 지금 뭐 지금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정말. 장기 하락에 뭔가. 네. 근데 이 방송적 코로나 직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역사는 반복되는데, 근데 저는 좀 이런 기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3천선 언저리에 있을 때는 뭐 조정이다, 뭐 올라가겠거니, 뭐 그런 뷰가 이제 대체적이었죠. 거기에 거부하는 뭐 특정 몇몇 분 빼놓고는 다 동의했던 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20%대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20% 정도 빠지면 고점에서 이거는 이제 방향의 전환성. 그러니까 이제 추가 대세 하락의 시작, 지금도 많이 빠졌다. 네?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대세 하락으로 가면서 진짜 바닥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섭고. 생각도 지금 이제 드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서는 안 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이 현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빠져봤자 얼마 더 빠지겠어. 물타기를 하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바닥이 증권사 농담 중에 그게 있습니다. 야, 지하 10층이 바닥인 줄 알고 내가 주식 샀더니 지하 50층까지 있더라.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바닥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에권이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배팅이에요. 배팅이기 때문에 그건 투자가 아니죠. 근데 바닥에서 투자하려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저는 항상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이 예상되는데 말은 쉽죠. 주식을 팔아놓으십시오라고 말은 쉽죠. 근데 주식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죠. 지금은 늦었어요. 저는 지금 늦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런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2008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때도 한 20% 정도 빠져서 25% 빠지면서 차화정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동안 주도주로 봐왔던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들이 좀 꺾이고 이거는 뭐 제 내피셜입니다. 꺾이고 이제 가치주들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와서 현금화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갑자기 V자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손절해서 현금만 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종목을 찾으십시오. 지금 머리 아픈데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 60%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호랑이굴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호랑이굴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살아남아야죠. 가만히 있으면 주식한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기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주식을 발굴하셔서 그래서 주식이 발견되면 그때 교체 매매를 하시라. 그러니까 미리 팔아놓고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종목이 안 나오면 그냥 이거 존버하세요. 종목이 안 나오면 존버하시고 실력이 안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존버하시지만 실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를 쓰고 지금 저평가된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사놓고 그러니까 보이면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 빠진다고 술 드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농담 삼아 그 얘기했는데 돈도 못 벌었는데 하면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절대 드시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술 드시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시장이 앞으로 안 올 것 같습니까? 이보다 더 혹독한 시장도 옵니다. 저도 그런 거 다 겪어봤어요. 저도 술도 먹어봤고, 뭐 정말 진탕 뭐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 나름대로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또한 투자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잘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꼰대 얘기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네.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안 들어올 거예요, 이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당면한 문제들이 예. 지금 뭐 정신이 없지 지금. 아니 예. 진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면 예, 맞습니다. 이게 경험이 우리 차 소장님이나 우리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처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요럴 때는 어떻게 탈출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막막한 암흑 가운데서 우두커니 혼자 서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정말 모든 게 두렵고 정말 죽을 만큼 맞습니다. 힘들거든요. 예.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네.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1억이 예, 맞습니다. 지금 날라갔다 허공에 이렇게 예.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죽고 싶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뭐 조금 욕심을 부려서 신용을 썼는데 그렇지. 신용 쓴 분들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 자괴감이 클 거예요. 증권사 저도 제 개인 계좌도 전화 받아봤습니다. 증권사 저도 이제 얼마 초임병 시절에 증권사에 전화 와요. 그러면 다음 날까지 메꿔야 되는데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죠. 돈을 빌릴까? 친구한테 빌릴까? 부모님한테 빌릴까? 이거를 뭐 은행 가서 뭐 정말 막말로 내가 사채라도 갖다 메꿀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생각 뭐 저도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정말 똥줄이 탄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똥줄 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앉아 있으면 찌릿찌릿하는 이 느낌이 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참에서라도 그래도 지금은 이런 8.15 같은 훌륭한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때는 저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주위에 이제 선배들인데 증권회사 객장은 다 초토화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좀 정신을 한번 내가 한 대 세게 얻어 맞았다. 지금까지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당장 귀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정신 차리면 그래도 뭐 죽기 살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말씀은 좀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자. 네. 이거는 이제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는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빠질 것에 대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 손절을 쳐야 될 것이냐, 그래서 더 싸지면 살까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 저는 손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늦었다. 의미 없다. 이미 늦었다. 이미 제가 지난번 8.15 출연에서도 이미 늦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손절은 네. 큰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우리가 알렉산더 엘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자가 주식 자금이 줄어들었으면 그 줄어든 거 갖고 시작하라고 그 사람 얘기를 안 했어요. 심리 투자자인데 냉정하게 얘기한 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돈을 나름대로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뭐 놔두시고요. 한쪽에 자금을 마련할 수 이거 절대 빚내지 마시고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이것을 만회해가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단기간에 내가 이거를 뭐 특히 신용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사설 정보업체에 내 정보를 받아서 한번 한탕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 느긋하게 이미 벌어진 일은 엎질러진 우리 속담에 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부대에 새 물을 담으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별로 그렇게 뭐 도움이 와닿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별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현금을 조금 마련하실 수 있으면 소액이라도 분명 기회는 온다.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자 일단 지금 손신랑 계좌 네. 이미 어떻게 뭐 손절 의미 없는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겠으나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앞날 알면 뭐 정확하게 대처하지만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예. 일단 크게 손실난 계좌 일단 덮어버리고 예, 덮어버리고. 보지 말고 예. 차라리 지금 주식에서 떨어져서 내가 뭔가 네. 일을 하면서 새롭게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으는 네. 어떤 행위를 하자.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해서 종잣돈을 다시 모으자. 다시 모으고 그때는 계좌를 하나 다시 트십시오. 이거 볼 때마다 괴로운 거 사실이거든요. 열어보기도 싫어요. 지금 오늘 뭐 저기 계좌 안 열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열어보면 가슴을 후벼 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쳐다보느니 이거 그냥 묻어두시고요. 동일한 증권사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됩니다. 온라인 핸드폰으로 한 5분 만에 계좌 개설되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담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이거는 좀 올라오면 정리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돼서 같이 합치든지 그것도 하나의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강세장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강세론, 이게 네. 이제 시장, 또 사실 그렇게 강세론을 펼치셨던 분들이 또 인기가 좋았고, 네. 강세는 그럼 끝난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는 약세로 빠진 거고, 앞으로 약세장이 그냥 당연히 시작이 되는 것이냐. 네. 20% 이상 고점 대비 네. 20% 빠졌으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놓으면 안 되는 시점일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대답보다 우리가 2020년에는 수익률이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고요. 2021년에는 국도를 달렸다. 2022년에는 비포장도로를 달린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2020년은 일단 잊으시는 게 좋고요. 2020년과 같은 상황은 제가 주식시장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유일하게 본 강세장이었습니다.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몇몇 종목이만 올라가고 몇몇 업종만 올라가는 게 다 올라가는 강세장이었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다시 반복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게중심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접어두시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저는 그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에서는 운전 실력에 따라서 조금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덜컹덜컹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거는 운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지 누군가 대리 운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군가 대리 운전해 준 거 갖고도 수익이 났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전에 촬영을 했을 분하고 얘기했는데 쉽게 믿지 마라. 김민수 대표. 김민수 대표랑 제가 예. 장중 마지막에 의심하고 의심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의가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속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애플카가 나올 것이야, 뭐가 나올 것이야 이런 것 많이 속아 오셨지 않습니까? 순진한 여러분들이 속아 오셨기 때문에 누구 뭐 하고 지금부터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장에 뚫고 가는 종목들이 뭐죠? BGF 리테일이라든지 농심 이런 거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지갑에서 돈 빼나가는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들 라면 드시고 편의점 이용하고 이런 것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거창하게 바이오 임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뭐 FNF라든지 요즘 뭐 한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여러분들 옷 바꾸시잖아요.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가 견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좀 뭐 당장 지금 나 돈도 없고 뭐 한다 그러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모의 투자라도 연습해 보세요. 쉬면 안 됩니다. 모의 투자라도 모의 투자 여러분들 거래하신 증권사 HTS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 투자라도 지금 계속 주식을 뭔가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올해는 그렇게 수익률이 차고가 나지 그냥 대중적인 종목에서 수익이 나겠다. 저는 거기에는 조금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요약을 하면 네. 자. 지금 손실난 계좌 덮고 네. 새로운 계좌를 트고 네. 내가 근로 육체노동이라든가 이런저런 방식들로 빚내는 게 아닌 그렇죠. 수익을 내서 다시 모으는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을 찾고 네.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 투자할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뭐 올 초까지 1,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가 성장주 네. 그다음에 무슨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테마주에 네. 어떤 관심을 크게 가졌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쪽으로 네.
예, 우리 실생활에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꺾이는 주식들이 나오면 이제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건 실적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적표를 보게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성적이 좀 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따박따박 수익을 모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하는 부분에서도 주식이 좋은 주식들이 상당히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